1998년 6월 22일 새벽, 강원도 속초 동쪽 해상에서 한 어민의 어선이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위치는 속초 앞바다, 육지에서 약 18k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어민은 그물에 걸린 물체가 일반적인 폐어구나 암초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고 곧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양경찰서와 해군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수면 위로 확인된 물체는 소형 어선이나 민간 선박이 아닌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선체 구조와 외형, 수면 위로 드러난 형태를 종합한 군의 초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물체는 북한 잠수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현장은 단순한 해상 발견 사고가 아니라 군사작전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해군과 해경은 잠수정 내부에 인원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접근을 자제한 채 주변 해역을 통제합니다. 동시에 확성기와 통신 장비를 이용해 잠수정 내부를 향해 반복적으로 투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잠수정 내부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잠수정은 수면 위에 정지한 채 외부의 요구에 완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내부 인원들이 무정의를 고의로 차단했거나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던 중 잠수정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폭발은 선체 내부에서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잠수정은 심각하게 파손됩니다. 군 당국은 이 폭발을 외부 공격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닌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폭발, 즉 자폭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 잠수정 내부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이 발견됩니다.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생포된 인원 역시 없었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했던 인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공식적으로 속초 잠수정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속초 잠수정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그들은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끝내 자폭이라는 선택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군은 이미 잠수정을 포위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생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정 내부 인원들은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작 체계와 침투 작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침투 작전은 단순한 정찰 임무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고위험 임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잠수정에 탑승하는 공작 인원들은 임무 노출 시 귀환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교육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공작 체계에서 생포는 단순한 체포가 아닙니다. 공작원이 생포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전체와 조직 구조가 노출될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침투 경로, 작전 목적, 지휘 체계가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작 체계 내부에서는 생포 자체를 최악의 결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속초 잠수정 사건 당시에도 군은 잠수정 내부 인원들이 귀환을 시도한 흔적이나 탈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수정을 버리고 수영이나 소형 장비로 탈출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공작조가 외부로부터 귀환 명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998년은 한반도 정세가 특히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북한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국지적 도발과 침투 작전을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속초 잠수정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잠수정 내부에서 발견된 기관총과 권총, 폭약, 통신 장비는 해당 임무가 단순 이동이나 시험 항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일정 기간 작전 수행을 염두에 둔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잠수정은 실제 임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잠수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노출되었고 그 순간 공작조는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군의 포위망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군은 끝까지 투항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수정 내부에서는 자폭으로 판단되는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은 교전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종료 방식이었습니다. 속초 잠수정 사건은 공작원 개인의 충성심이나 돌발 행동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공작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임무 실패 시 개인이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해상 침투에 대한 감시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해상 감시, 잠수정 탐지 능력, 어민 신고 체계가 전반적으로 보완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선택 자체가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속초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지금도 북한 공작 작전의 현실과 그 한계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